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KF-21과 중국 J-22 맞붙으면 한국의 무기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가?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핵심, 이세환 군사전문기자, 인포맥스 D. 서문, 새로운 시대의 군사 경쟁. 21세기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이며 이 시대의 군사 경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디지털 능력과 정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특히 현대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됩니다.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KF-21과 중국의 J-22 맞붙는다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 성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장에서의 우위를 논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. 1. KF-21의 등장과 그 의미. 한국의 KF-21 보라매는 4.5세대 전투기로서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KF-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. 이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성능과 미래 가능성은 국제 군사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KF-2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수한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. 이 전투기에 탑재된 장비들은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 KF-21의 이런 성능은 미국의 F-35와 비교될 수 있으며 특히 상황인식 능력에서는 F-35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2. 중국의 J-20대 5세대 전투기의 위력. 한편 중국의 J-2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의 방위산업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전투기입니다. 이 전투기는 우수한 기동선과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며 특히 공대공 전투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러나 J-22 진정으로 두려운 점은 그 스텔스 성능보다는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전술에 있습니다. J-20은 단순히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지원기들을 타격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J-20과 맞붙을 때 단순히 전투기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지원체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중국은 이와 같은 전략으로 J-20을 활용하여 미국의 F-22와 같은 전투기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3. 한국과 중국의 대결.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? 그렇다면 KF-21과 J-22이 실제로 맞붙는다면 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성능 비교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접근과 전투기 운용 능력입니다. KF-21은 아직 4.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덕분에 상황인식 능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반면 J-20은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은 이 전투기를 활용해 적의 지원기들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양국의 전투기가 실제로 대결할 경우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먼저 공격을 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. KF-21은 전자장비의 우수성 덕분에 먼저 적을 발견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J-22의 우수한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. 4. 미국과의 비교. F-35, F-22, 그리고 KF-21. 미국의 F-35와 F-22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특히 F-22는 공중전 전용 전투기로서 그 성능은 현재까지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F-35는 멀티롤 전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F-35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KF-21은 이러한 미국의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준 발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특히 KF-21 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의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5. 미래의 전쟁.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쟁의 중요성. 앞으로의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닙니다.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쟁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KF-21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강점 중 하나입니다. KF-21의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은
단순한 물리적 성능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쟁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중국의 제20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KF-21E에 맞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준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은 KF-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디지털 전쟁의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. 결론, KF-21과 한국의 방위산업의 미래. KF-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.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. KF-21이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. 중국의 제20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KF-21위 발전과 한국의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KF-21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입니다.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한국이 앞으로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앞으로의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. 누가 더 전략적이고 누가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. KF-21은 이러한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. 6. 공중전의 중요성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교훈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현대전에서 공중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. 이 전쟁에서 공중 제공권을 장악한 쪽이 지상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. 이러한 교훈은 한국과 중국이 미래에 맞붙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. KF-21과 제22 대결에서 누가 공중 제공권을 장악하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KF-21이 우수한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먼저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22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이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한국이 KF-21을 통해 공중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이는 지상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KF-21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전술적 접근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7. 지상전과 해상전에서의 KF-21의 역할.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전과 해상전에서도 KF-21의 역할은 중요합니다. 지상전에서 KF-21은 적의 지상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해상전에서도 KF-21은 적의 함대를 타격하거나 해상 목표물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. 이와 같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KF-21의 역할은 한국이 지상전과 해상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KF-21이 보여줄 수 있는 다목적 성능은 한국 군사력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할 것입니다. 8. 미래의 전투기 경쟁. KF-21의 발전 가능성. KF-21은 현재 4.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이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. KF-21은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KF-21의 발전 가능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한국은 KF-21을 통해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. 9.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. KF-21의 경쟁력 강화. 미래의 군사 경쟁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(AI의)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. KF-21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AI는 전투기의 자동화된 전술적 결정을 지원하고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공격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프트웨어는 전투기의 상황인식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적의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.
이러한 기술들은 KF-21을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만들어줄 것이며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10. KF-21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. KF-21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. KF-21은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KF-21의 성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공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KF-21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. KF-21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한국은 KF-21을 통해 국제 군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결론, KF-21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. KF-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.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KF-21이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고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한국은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KF-21의 성공적인 운용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를 통해 군사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한국의 KF-21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기술적 성취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.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KF-21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. 이 전투기가 한국의 국방을 어떻게 강화할지, 그리고 세계 군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KF-21의 미래는 밝고 한국의 군사 강국으로서의 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.